가자. 오케이. 자, 집중해서 수업 들어야 돼. 네. 한마디도 안 할게요. 아니, 내가 질문하면 답은 해줘야죠.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수업만 집중해야 돼. 자, 봅시다. 이번 학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3년기 되겠습니다. 3년기. 그래서 이제 3년기 평형 양론이 이번 시험에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이 전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3년기 하고 저기서는 전기화학 해서 두 개를 다 콜라보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할 거니까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서 우선 당장 어디를 보냐면 쭉 넘어가가지고 앞부분은 그 뭐 브랜스테드 로리 3년기 뭐 이런 거에서 화학 1에 나오는 3년기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쭉 넘어가서 한 1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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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149페이지 거기 보면 아니 뭐 안 봐도 돼요. 필기만 봐도 되니까. 자, 1.4라는 내용인데 여기부터 해볼게요. 짜잔. 자, 봅시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강산 강염기라고 번역을 하는 주제입니다. 저 강산 강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모두 다 물속에서 어디에서? 물속에서 거의 완전히 이온화하는 녀석들을 강산 혹은 강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하면 또 누구도 있겠어요. 강한 게 아닌 약한 것들도 있겠죠. 약산 약염기에 비해서 물속에서 거의 100% 이온화하는 애들을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들의 이제 종류가 뭐가 있는지 조금 봐야 될 텐데, 우선 첫 번째 1 강산. 자, 강산으로 얘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이드로젠 그 수소화산들 HCl, HBr, HI 이런 애들이 엄청난 강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HCl 같은 경우 우리가 산 이름으로 무슨 산이라고 하죠? 뭐 산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염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산이 강산인 것처럼 HBr, HI도 다 강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들 중에서 강산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HNO3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얘 이름은 HNO3는? 질산. 얘 이름은 질산이라고 합니다. 얘도 되게 흔하게 자주 나옵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그 다음 또 하나가 HClO3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3년기 평형 양론을 한 다음에 약간 구조적으로 강산 강염기를 비교하는 어떤 파트가 또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도 강산의 아주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뭐다? 얘는 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염소산. 얘도 아주 강산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거 HClO4가 있습니다. HClO4. 염소에 이게 산소가 이건 3개고 이건 4개가 붙어 있는 건데, 얘 이름은 과염소산입니다. 얘도 엄청난 강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할 거 H2SO4. 자, 얘 이름은 황산입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산이라고 해서 이런 예시들을 종종 보게 될 거니까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 강산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이제 산해리 양론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예를 들어 저기에 있는 HCl 이 수용액 중에 녹아 있다. 그러면 산해리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H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짝염기인 Cl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이제 이온화를 한다는 뜻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처음에 저 HCl이 만약에 0.1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산해리를 하느냐? 들어간 것이 온전히 다 이온화를 하고 전부 다 H 플러스와 짝염기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온화도 100%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 나면 수용액 중에는 얘가 있다는 얘기가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쏙 다 없어지고
전부 다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여기에 있는 요거 무슨 의미냐면 바로 강산의 짝염기 음이온들입니다. 강산의 짝염기 음이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Br에서는 Br 마이너스 이온.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H 플러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그리고 ClO3 마이너스, ClO4 마이너스, SO4 E 마이너스 이런 음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산의 짝염기 음이온들을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건데 이 강산의 짝염기 음이온들은 앞으로 산염기에서 명심하세요. 구경군입니다. 구경군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경군의 뜻은 뭐예요? 특별한 반응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강산들의 짝염기 음이온들은 전부 다 구경군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강산 말고 강염기들이 있겠죠. 이 강염기가 사실은 그 유기화학과 같은 실제 합성화학에서는 강염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유기화학적인 강염기 말고 일반화학이나 분석화학 수준에서 배우는 즉 수용액 상태에서 배우는 강염기는 종류가 몇 개 없어요. 딱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누구냐면 LiOH, NaOH, KOH 요 3개입니다. 요 3개입니다. 저거 말고도 더 끔찍한 강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기화학 반응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일반화학 양론에서는 저 3개의 강염기면 충분합니다. 저것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용액 중에 강염기는 저 3개인데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이온하겠어요? K 리튬 플러스 소디움 플러스 포타슘 플러스에서 양이온이 되고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또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리튬 플러스건 소디움 플러스건 포타슘 플러스건 다 뭡니까? 일족 알칼리 금속 양이온들인데 이 양이온들 역시 물속에서 아무런 반응성이 없는 구경꾼 이온들이다 라는 거를 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예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홍영 별일 없었어요? 네. 공룡 화학 A요. 정말로요? 맞죠? 대단한데. 대단한데. 공룡 화학 잘하시니까. 대단한데. 그래요. 잘했어요. 퀄리티. 진짜로요? 이야 아니 이야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저 첫 시험 18점 맞고. 그러니까요. 기분이 좀 우리해져. 네. 열심히 했군요. 잘했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는 안 했다고요? 32점. 맞아. 잘했어요. 와 나랑 1점 차이가. 평균 47일에 다른 건 다 두 배씩 오른 게 오는 것보다 낮아요. 2배씩 올랐다고요? 그럼 수학 두 배로 1차 고사가 두 배로 떨어진 거.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열심히. 네. 아유 참네. 그래요. 힘내요. 자, anyway. 그래서 강산처럼 강염기도 있는데 강염기는 종류가 몇 개 없어요. Li, Na, KOH 이 3개인데 사실은 다 잘 나와요. 문제마다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번갈아 나오고 성격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강염기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산 말고 이제 1.5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약산이겠죠. 자, 약산은 영어로 weak acid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종 보게 될 약산, 우선 성격은 뭐냐면 얘는 물속에서 일부만 이온화하는 물질입니다. 일부만 이온화합니다. 그러면 이 뭐 강산이 됐건 산이 됐건 약산이 됐건 우리 자연계에 몇
종류나 있을까요? 강산이 됐건 약산이 됐건 우리 자연분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추정컨대 한 2,000만 가지 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2,000만 가지면 이건 거의 무한대로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 있죠. 예를 들면 색깔을 띠는 물질들. 그럼 우리 자연에는 색깔이 별로 없어요.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약산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종류가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천지백가리로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은데 기가 막히게도 이 산해리는 희한하게도 100% 이온하거나 일부만 이온하는데 이 일부가 실제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일부가 이게 0.1%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어디까지나 대략. 그러면 약산 중에 30% 정도 이온하는 데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도 없어요. 아 물론 뭐 어디서 뒤지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거나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 중에는 약산인데 이온화도 30% 그런 거 없어요. 기가 막히게도 수없이 많은 산 중에는 이온화도가 100%거나 아니면 0.1%거나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왜 중간쯤은 없나? 몰라요. 희한하게도 그건 알 수가 없고 완벽하게 이온하거나 아니면 아주 극소량 이온하거나 그래서 개념적으로 강산이다 약산이다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예시들이 있느냐? 이 예시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올 테니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CH3COOH 앞으로 이거 많이 나올 텐데 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아세트산이죠. 뭐라고? 우와. 뭐라? 이거 민우가 레전드 하나 세웠죠. 왜요? 민호가 왜요? 화형 시험에서 저기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뭘 분명히 계산하기. 저 아세트산이 저렇게 생긴지 모르고 네. CH3COO까지만 해놓고 쓰고 떨어졌어. 아니 CH3OH 응? 아 CH3OH요. 뭐 그래요? C를 뺐어. 그래요? 그 소스 틀렸다. 그래요. 뭐 그래 알았어. 자 우선 이거 혹시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C가 많은 게 네,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아직 이제 여러분 루이스 구조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어쩌다가 여러분들 보긴 봤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잖아. 아니 이중. 자, 그래서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돼요?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간다고? 네 개. 네 개죠. 4개 나가죠. 얘도 결합선이 4개죠. 산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한 개. 2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산소가 결합선 2개고 수소는 결합선 하나.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옥텟을 잘 만족하는 구조가 되죠. 네. 좋아. 우리말로는? 우리말 이름은? 식초산. 초산이라고 합니다. 초산. 빙초산은 빙초산은 아주 고농도, 고농도여서 서로 엉겨가지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고체로 존재하는 게 얼음 같다고, 이게 육안으로 보면 얼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어요. 마트 가면 빙초산을 팔거든요. 마트 가면 빙초산을 팔아요. 그러니까 식재료 상에 가면 팔아요. 그거 그대로 먹으면 혀 다 타요. 네, 그 식재료 마트 같은 데 가면 팔아요. 근데 혀다 타는 막 그런 거 조용히 하고. 상어 그 뭐냐 그 뭐냐면 그런 걸 왜 파냐면 빙초산 이게 한 캔에 요 정도 요만한 병에 팔거든요. 50ml 단위로 파는데 몇백 원밖에 안 해요. 몇백 원밖에 안 해. 이런 걸 왜 파냐면 그걸 하나 가져다가 그 왜 고무다라이라고 있죠. 고무다라이 왜 이만한 거 김장할 때 쓰는 이만한 고무다라이. 그거 왜 낮은 거 말고요. 요만한 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한 1000리터인가 1500리터 정도 채우면 거기다가 요거 한 캔 딱 까서 넣으면 식초가 돼요. 새콤한 식초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식초를 사는 것보다는 물 한 다라이 받아놓은 다음에 요거 하나 까가지고 딱 넣으면 바로 식초가 되니까 식당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마트 말고 그 식재료상 마트 있잖아요. 그 전문가용 마트 가면은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이 아세트산 뭐 90 몇 프로짜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긴 게 얼음처럼 생겨서 이름에다가 얼음 빙자라서 빙초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녀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약산이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런 애가 있어요. HCOH. HCOH. 자, 얘는 이름이 폴믹 애시드입니다. 폴믹 애시드. 우리말로는 개미산입니다. 보름산. 네, 개미산. 개미산입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다? 일제 시대 때 이제 포름산이라고 불렀던 게 이제 이 폴믹 애시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게 폴믹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름산 이렇게 발음했던 걸 우리가 이제 따라서 포름 이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유현 뭐 방금 영어 아니지 우석이 영어 듣고 왔다고 했죠. 네. 우석이 영어 수업 듣고 왔다고. 예. 자, 발음해 볼까 시작. Formic acid. 그렇지. 네,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영어 발음이 되기 때문에 폴믹 애시드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얘가 개미 꼬리에서 개미 꼬랑지에서 막 분비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또 다른 말로는 개미산이라고도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으로 약산이라고 하면 저놈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이 만나게 될 거 H2CO3. H2CO3. 자, 제 이름은 그 유명한 탄산입니다. 뭐 영어 이름은 카보닉 애시드인데 뭐 기억 못해도 상관없고 왜 탄산 음료 할 때 탄산 있죠? 네. 그 탄산입니다. 자,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루이스 구조 당장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그려본 이유를 알겠어요? 자, 아세틱 애시드, 폴믹 애시드, 카보닉 애시드 내가 일부러 그려봤는데 왜 그려봤는지 알겠어요? 왜 그려봤는지 알겠어요? 예, 뭐? 모양이 비슷해요. 그렇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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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슷하네요. 이런 부분이 어때요? 그래요? 그래요. 공통적이죠? 네.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이 부분의 이름을 따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이름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왜 카복실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칼복실릭 애시드를 이제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 다 칼복실릭 애시드. 얘네들이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산이라고 하거든요. 유기산.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산이 많다고 했죠. 수천만 가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천만 가지 산의 아주 공통점은 이 칼복실릭 애시드 작용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세 개는 뭐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약산의 예시로 이거 나왔다가 이거 하니까 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약산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H3PO4. 우리말 번역? 인산. 자, 인산은 꼭 화학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도 많이 나오죠? 생명과학 시간에 엄청 나오죠? 네. 예를 들면 뭐 DNA에 뭐 인산기 붙어 있고 또 뭐 ATP, ADP 할 때 그 걔네들도 다 인산이에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겸사겸사 많이 나오는데 누이스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중심에 이제 인이 있고 인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OH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H3PO4가 되겠죠. 알겠죠? 저렇게 생겨먹은 것들이 이제 인산인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다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익혀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우개 어디 갔어? 자,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나시나. 좋아. 그럼 1.5 약산에 그 다음 해볼게. 1.5 약산에 1. 자, 영어 표현으로는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산 해리 상수입니다. 산해리 상수. 자, 산해리 상수라고 쓰고 표기를 어떻게 쓰냐면 KA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산해리 상수라고 쓰고 KA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A라는 요 아래 첨자 있죠? 요 A가 어디서 온 거냐면 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acid, 그 줄임말로 아래 첨자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앞으로 약간 약속을 하는데 약산을 앞으로 HA로 일반화하여 표기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약산도 한 2천만 가지 되고 여기 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번 다 쓰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HA로 쓰고 만약 이온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이온으로? 수소 H 플러스와 짝염기가 A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꼴로 표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늘 읽고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이 산해리 상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우선 첫 번째가 산염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울이라고 하는 저 두 명에 의한 산염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브랜스테드 로울이 뭐 저번 시험에 했었나? 나오진 않았지. 네, 뭐 개념만 살짝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으로 산해리 상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약산 HA가 자 수용액 중에 있으니까 AQ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용액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사실 누구예요? 수용액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은 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냐면 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수를 만난 다음 그 다음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H3O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고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얍. 자, 그래서 여기에 A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반응식을 본 적 있죠? 네. 자, 참고로 얘 이름은 얘 이름은 하이드로니움 이온이에요. 하이드로니움 이온이에요. 어근은 어떤 뜻이냐면 하이드로라는 어근이 물을 뜻해요. 물을 뜻하고 니움이라는 말이 양이온을 뜻해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양이온이라는 뜻으로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하고 번역은 없어요. 그래서 한글로도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써요. 그냥 발음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이 요거고 H3O 플러스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루이스 구조. 자, 이 루이스 구조 어쨌거나 산소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가 붙어 있는 채로 산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제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 주변에 수소가 3개가 붙고 이 산소의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되는 요런 구조가 바로 저 하이드로늄 이온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루이스 구조 같은 거 배울 때 또 나오니까 나오는 김에 눈여겨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저 산해리 상수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요렇게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쓰시고 이제 뭔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차근차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에 이 대괄호 표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물리량을 뜻하는 거죠? 대괄호 표시는 바로 몰 농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HA, H3O 플러스 A-의 몰 농도를 대괄호로 각각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EQ라고 하는 건 뭐 줄임말일까요? EQ라고 하는 건 이퀄리브리엄 L이 두 개지. 바로 평형 상태를 뜻합니다. 자, 평형 상태는 반응 시작하자마자의 상태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죠. 그래서 오랜 시간 후 여기서 이제 오랜은 엄밀한 의미로 얼마나 걸린 시간 얘기하죠? 여기서 오랜은 엄밀하게는 무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히 오래 두고 나서 알겠죠? 물론 실제적으로 무한 시간은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원래는 무한 시간일 때요. 그래서 오랜 시간 후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의 그 농도를 평형 상태 농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의 물질 농도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애시드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 산해리 상수도 사실은 평형 상수의 한 종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기하고 있냐면 분모 쪽에다가 반응식의 반응물을 그리고 분자 쪽에다가 반응식의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평형상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반응물 중에 HA의 농도, 생성물 중에 하이드로늄 이온, 짝염기의 농도 곱으로 지금 저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식 상에서는 드러나는데 평형상수에는 드러나지 않는 화학적이 있죠. 누구? 저거. 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 안 나타나 있죠.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배우셔야 되지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실제로는 여기에 곱하기 1이 숨어 있습니다. 곱하기 1이 숨어 있습니다. H2O를 안 쓴 게 아니고요. 저 H2O의 기여도를 1로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1로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효빈아, 피곤해?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우자. 아이고. 자, 그럼 여기서 1이 곱해져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요겁니다. 용매의 경우 반응의 활동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항상 1로 표기가 됩니다. 자, 지금 이건 물속이죠. 물속이니까 용매가 누구예요? 물속에서는 용매가 누구예요? 물이잖아요. 수용액이니까. 그럼 여기에 더해져 있는 H2O도 반응식상으로는 더해져 있지만 H2O가 용매이기 때문에 이런 평형상수를 쓸 때는 용매의 경우 항상 1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표현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1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사내리 방정식을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사내리 상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것을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들 실험 등을 통해 KA 값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아세트산이면 아세트산인 대로 폴믹 애시드면 폴믹 애시드인 대로 실험을 해서 평형 상태의 농도 표현으로부터 이 값이 얼마인지는 기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문제에서 당연히 KA가 얼마다라고 주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뭐 계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곧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내리 방정식을 누구 관점으로도 쓸 수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아레니우스. 자, 아레니우스 관점으로 사내리 반응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물속에 들어간 HA 얘가 그냥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이온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1, 사내리 반응식. 자, 여기서는 누구를 따로 더 추가하지 않아요. 용매인 H2O를 따로 추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사내리 상수 KA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분의 뭐?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물이 누구고 생성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어떻게 H 플러스의 몰농도 A 마이너스의 몰농도 분의 HA의 몰농도의 B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상태에서? 당연히 어떤 상태? 요렇게 평형 상태에서.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표현된 KA, 이렇게 표현된 KA 표현이 같아요, 표현이 달라요? 그럼 KA만 보면 표현이 같잖아요. KA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결론적으로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가 같아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양론적으로 요걸 명심해야 돼요. H3O 플러스의 평형 상태 농도와 H 플러스의 평형 상태 농도는 항상 같은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H 플러스의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엄청 커서 물에 들어오자마자 나타나자마자 누구랑? H2O랑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성은 엄청 커서 거의 완벽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물에 들어오면 H2O를 만나겠죠? 그러면 100%의 확률로 바로 H3O 플러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액 중에 H 플러스가 있다고 얘기하나 H3O 플러스가 있다고 얘기하나 결론적으로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3O 플러스가 10개 있다는 얘기는 그때 결론적으로 H 플러스가 10개가 튀어나왔으니까 물이랑 반응식이 됐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10개 있다고 얘기하나 이게 10개 있다고 얘기하나 양쪽으로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식, 하늘이 반응식을 쓸 때 요렇게 써도 그만이고 요렇게 써도 그만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최근 수능에서는 두 개 중에 어떤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할까요? 수능에서는. 먼저 거. 최근 수능에서는 이걸 선호합니다. 이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인 화학책에서는 뭘 선호할까요? 첫 번째 거. 이걸 선호합니다. 왜? 네. 왜? 왜 이걸 더 전문적인 그 화학 전공 서적에서 이게 더 편하니까요. 네. 아니 왜냐면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어서 H3O 플러스라 하나 없고 그냥 H 플러스라고 하나 나중에 이거나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구하나 그게 이거라고 같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깔끔하단 말이에요. 깔끔하고 팔이 덜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책에서는 원래는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에 더 가깝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쪽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때일 때는 교과서에 이렇게만 나왔어요. 교과서에 이렇게만 나왔다가 요즘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써도 그만, 이렇게 써도 그만이에요. 계산 결과는 같다 다르다 exactly same 같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걸 골라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사내리 상수.
그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겼어. 자, 요 중간 지금 다이. 다시. 에잇. 자, 두 번째 이. 자, 약산에 대한 두 번째 내용. 자, 사내리 양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A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온화를 하겠죠. 그래서 나 역시 어떤 걸 선호한다? 아레니우스 관점을 더 선호합니다. 쓰기 편해서요. 자, 그러면 이때 초기 조건에 HA가 C0만큼 이렇게 수용액 쪽으로 들어왔다고 치겠습니다. 이 C0라는 표현은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화학책에서 이렇게 쓰는데 누구를 얘기한다? 초기 농도를 보통 C0라고 다 씁니다. 농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농도를 영어로? 농도를 영어로. 농도. 농도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집중해 영어로. 집중해. concentrate라고 하죠. 혹은 stay focus라고 하잖아요. 예. 집중해 얘기할 때. 그래서 concentrate가 집중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은 뭔가가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모여 있는 정도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centration이 농도고 그러면 이 C가 어디서 온 말이겠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기 농도를 보통 거의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화학책은 C0라고 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온화가 되겠죠. 반응을 할 텐데 만약에 HA가 강산이었다. 강산이면 얼마나 이온화한다? 강산이면 그대로 다 반응하는 거죠. 강산이면. 알겠죠? 그런데 강산은 그 중에 일부만 이온화한다고 했죠. 그 이온화한 정도를 X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의 의미가 바로 일부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건 화학양론 계수는 몇 대 몇이에요? 화학양론 계수는 쓰여져 있는 것에서 1대 1대 1이잖아요. 그럼 X만큼 반응하면 둘 다 어떻게 되겠어요? X만큼 똑같이 생기겠죠.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2합 반응하면 C0 빼기 X, X.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앞서 KA가 산해리 상수였잖아요. 산해리 상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평형 상태에서 얘네들의 농도비죠. 그대로 써주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 over HA. 물론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 괜찮아요? 힘내주세요. 마음 살았다면서. 마음 다잡는다 피곤한 거 네. 같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장난쳐 미안해요. 네. 네. 미안해. 네. 자, 그래서 여기에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 A 마이너스 HA의 농도 B로 산해리 상수를 표현할 건데 여기에는 초기 반응 끝 중에 어디가 평형 상태겠어요? 다리 아파요? 네? 왜요? 이거는 학교에서 낮췄어요. 아, 그래요? 순간 내가 놀래킨다고 했는데 내가 다리를 딱 짚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친 줄 알고 미안해. 그런 거 아니죠? 네. 그 순간 깜짝 놀랐어. 네. 자, 그럼 여기서 평형 상태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최종 끝난 여기가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때 얘가 각각 뭐로 표현되겠어요? 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그럼 샥샥샥 넣어주면 x제곱 over c0 빼기 x.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앞서 산해리 상수는 모르는 값이라고 했어요. 이미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놨다고 했죠. 그 다음
초기 농도 이건 당연히 알겠어요? 몰라요? 이건 내가 실험에서 처음에 농도 준비해 놓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당연히 아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아는 물리량, 여기 것도 아는 물리량이면 이건 난데없이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뀐다기보다는 방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저 x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왜 구해야 되느냐? 이 x가 왜 중요한 거죠? 그럼 방정식이가 무조건 푼다가 아니라 왜 저 x를 구해야 하냐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서의 평형 상태에서요? 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 좋아요. 평형 상태 좋아요. 바로 맞는 말이에요. 바로 x가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의 농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시다시피 x가 요 놈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x를 구하면 HA 초기 농도 C0에서 그 수용액 중 산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 x를 방정식으로 놓고 풀어보자 이런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저 방식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 저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2차 방정식을 풉니다. 그러면 쟤를 x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kax 빼기 kac제로는 0. 자, 저렇게 풀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2차 방식이니까 무슨 공식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해 공식 써도 되겠네요. 그럼 근해 공식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ka 더하기 ka 제곱 플러스 4 kac 제로 루트. 계산 맞나? 맞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a도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c제로도 아는 값이라고 했죠. 쪽쪽쪽쪽 넣으면 x를 구할 수 있고 그 x가 문제에서 언급하는 누구? h 플러스의 농도겠구나.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다가 h 플러스의 농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런 표현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별로 필요가 없죠. 왜죠? 복잡해서 복잡하다기보다는 싫어한다기보다는 값이 덜 더 편한 방법이 있다. 더 편한다라기보다는 저렇게 바로 표현할 필요가 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근사. 여러분한테는 별로 유즐리스한 게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에서 뭘 못 쓰죠?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유즐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잘 봐. 여러분들의 편한 풀이를 위해서 2차 방식이 너무 예쁘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맞아요? 인수분해 돼서 이 KA하고 C0에 막 인수분해 돼가지고 막 나오게 얘네들 막 이렇게 숫자가 예쁘게 이게 돼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산내리 상수가 값이 뭐 1.76 곱하기 10만에서 5승막 이래. 그리고 뭐 C0 뭐 0.01만 막 이래. 뭐 그런 거 넣어서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유질리스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직 그러니까 계산기 못 쓰죠 아직 여러분들은. 네. 뭐 창원은 쓰는데 경남은 계산기 못 쓰게 하니까. 역시.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 이 근사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근사적 방법은 100% 인더 수능입니다.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저 근사적 방법으로 풀어야지만이 문제가 성립하도록 문제가 됩니다. 왜? 수능에서는 뭘 못 쓰니까? 계산기를 못 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말은 근사적으로 썼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근사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절대적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약산이어서 산해리의 정도도 작고 KA도 역시나 매우 작습니다. 자, KA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이 크다, 이게 크다 라고 하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을 때 이게 큰 거죠. 그러면 분모가 크다, 분자가 크다, 분모가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넣어준 것 중에 대부분 이온화를 하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KA가 커지겠지. 그런데 얘는 약산이라 일부만 반응한다고 했죠. 일부만 반응하니까 여기서 X가 C0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이 값은 크고 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건 커지고 이건 작아지니까 KA는 보통 아주 작은 값을 가져요. 커봐야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C0와 X를 비교하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 수밖에 없을까요? 요쪽이 보통 월등하게 C0가 크고 X가 아주 작아집니다. 이게 약산의 해리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안 통할 때도 있을까 없을까요?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안 통할 때도 있는데 그건 어디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게 수능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들에 익숙해질 때는 요 조건이 100% 만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어준 것 중에 일부만 해리하는 상황을 무조건 수능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조금 까다롭겠죠? 실제로 약산인데도 초기 농도에 비해서 X가 꽤 많이 이온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건 상황에 맞게 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느냐? KA가 의미상 요까지는 도달을 했죠. X0, C0 빼기 X. 얘를 짜잔 근사적으로 C0분의 X제곱이라고 두는 거예요. 왜냐면 뭐를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X를 얘를 무시하자는 얘기죠. 왜냐면 누구에 비해 작을 테니까요. C0에 비해 작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바로바로바 X가 루트 KA C0가 되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그리고 진짜 놀라웠게도 요 식이죠. 요거 2차 방식 푼 거. 에서 KA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진짜 얘가 여기 수렴해요. 진짜 수렴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을 하나 이렇게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나 이 두 값은 진짜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X가 그래서 결국 누구의 농도죠?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H+. 산해리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H+ 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H+ 농도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합시다. 자,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요거 자, 또 충전